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개인의 SNS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에 공적 부조를 묻는 항목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연방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추방 지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아담스 시장을 치켜세웠습니다. 국무부가 올해 해외 영사관 12곳을 폐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외교 공간수 1위를 차지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사법기관이나 재외공간 직원을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날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경찰 복장을 하고 영상통화를 유도하는 사기꾼까지 등장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오는 5월 리얼아이디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주 저녁의 면허 발급센터에서 약 4,500개의 신규 리얼아이디 및 면허 갱신 예약을 제공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일광 절약시간제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일요일 새벽 2시가 1시간 앞으로가 오전 3시가 되는데요. 스마트폰 시계는 자동으로 바뀌지만 아날로그 시계는 전날 밤 잠자기 전에 1시간 앞으로 미리 바꿔놓으면 다음날 아침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돼 새벽 2시가 3시로 1시간 앞당겨집니다. 서머타임이 시작되면 한국과의 시차는 동부표준시를 기준으로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서부표준시를 쓰는 지역에서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각각 1시간 단축됩니다. 서머타임이 시작되면서 한국을 오가는 국적기의 출도착 시간도 변경됩니다. 대한항공의 081편은 인천공항 출발 시간은 같지만 JFK 도착 시간은 오전 11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082편의 경우 출발 시간이 정오에서 오후 1시로 조정됩니다. 085편은 미국 도착 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086편은 한국 도착 시간이 조정됩니다. 아시아나항공 222편은 JFK 출발 시간이 12시 30분으로 1시간 늦춰집니다. 뉴저지 뉴아크공항에서 출발하는 에어프레미아는 출발 시간이 자정에서 새벽 1시로 변경됩니다. 서머타임은 애리조나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 전역에서 시행되며 오는 11월 2일 해제됩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개인의 SNS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더욱 엄격한 이민심사와 함께 서류 처리 지연이 예상되는데요. 영주권 신청서엔 공적 부조를 묻는 항목도 다시 부활해 이로 인한 영주권 거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연방관보에 게시된 60일 공지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란 제목의 행정명령에서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안보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서 등 다양한 이민 양식에 자신이 사용하는 SNS와 플랫폼 리스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를 근거로 이민 신청서 양식 및 정보 수집 시스템 내의 SNS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연방관보 공지에는 SNS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이민 관련 혜택을 신청하는 특정 개인 집단에서 수집되며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이 수행하는 신원 확인 심사, 국가안보 심사 및 검사에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보 수집은 N400 시민권 신청서를 비롯해 I-131 여행허가 신청서, I-485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 신청서 등 기타 양식에 적용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신청자의 추가 시간 부담이 평균 5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 I-485의 공적 부조에 관한 문항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이를 통해 공적 부조의 수혜 대상자이거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연방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추방 지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피난처 도시의 시장들 가운데 유일하다며 아담스 시장을 치켜세웠습니다. 지난 5일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하원감독위원회가 마련한 피난처 도시 청문회에 참석한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민자들의 뉴욕시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범법 불체자에 대한 추방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피난처 도시가 범법 불체자들을 보호하는 피신처란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강조한 후 이민법을 위반할 권한은 뉴욕시 어디에도 없다. 폭력적인 갱단 등 범법 불체자 추방을 위해 연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의 아담스 시장을 강하게 질타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그를 칭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진행됐습니다. 켄터키주의 한 공화당 의원은 이민당국의 단속에 협조한 아담스 시장에 감사를 표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공화당 의원은 피난처 도시의 시장들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와 맞선 시장은 아담스 시장이 유일하다며 그를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다른 피난처 도시 시장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스턴의 미셸 우 시장은 정말 우리의 안전을 원한다면 총기 규제를 개혁하고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퇴역 군인을 위한 지원금 삭감을 중단해야 한다며 공화당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덴버의 마이크 존스턴 시장도 법을 지키는 시민은 서류 위비 여부와 무관하게 연방 당국에 넘겨질 것이란 두려움 없이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가 올해 해외 영사관 12곳을 폐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외교 공간 수 1위를 차지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조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축소와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일환으로 올해 여름까지 해외 영사관 12곳을 폐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로 서유럽 소재 영사관을 폐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영사관이 대상으로 미국 외교관 1명에서 2명과 현지 채용 직원들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독일 함부르크, 포르투갈 폰타델가다와 브라질 소재 영사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사관 운영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미국의 외교공간 인력 3분의 2는 현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주재 대사관엔 군, 정보, 사법, 보건, 상업, 무역, 재무 및 기타 기관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주재국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지 공무원과 협력해 테러, 전염병, 통화 등 모든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CIA 등 정보 요원들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위장해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국무부는 대사를 포함한 고위 외교관들의 명예퇴직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2달 동안 외교관 410명을 포함한 국무부 직원 약 70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무부의 연간 퇴직 규모인 800명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기조를 뒤집기 위해 거침없이 행정명령을 쏟아내면서 이에 반대하는 법정 다툼도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1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고 법무부가 항소를 진행 중인 사건도 12건에 달합니다. 이 중 2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BC 방송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건 이상의 연방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는 사실상 매 근무일에 3건씩 소송을 당하는 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소송 가운데 최다인 약 30건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작전 및 국경 봉쇄 등 이민 정책과 관련돼 있고 20건 이상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의 조처에 대한 것입니다. 또 연방자금 지원이나 정부 고용, 사실상 해체 과정을 밟고 있는 미국 국제개발처나 소비자 금융보호국 같은 정부기관에 대한 구조 조정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변화에 반대하는 소송이 20건 이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트랜스젠더 정책 관련 소송도 10건에 달합니다. 일부 소송은 이미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먼저 패한 사건은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사흘 만인 지난 1월 23일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차단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엘서프 판사는 연방기관의 수습 공무원 해고 시도에 대해 수습 공무원은 우리의 생명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를 강하게 질책했지만 무차별적 해고를 막기 위해 개입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5일엔 연방대법원이 대외 원조 중단 내지 유해를 금지한 워싱턴 연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을 대법관 5대4 결정으로 기각했습니다. 현재까지 연방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2건이고 법무부가 항소를 진행 중인 사건은 약 12건입니다. 한국의 사법기관이나 재외공간 직원을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날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경찰 복장을 하고 영상통화를 유도하는 사기꾼까지 등장했습니다. 미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뉴욕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뉴욕 총영사관 번호가 찍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 번호를 영사관 대표 번호로 꾸며 전화를 건 사기꾼은 한국경찰청에서 긴급 공문이 왔다고 말하고 이 씨의 가족 정보, 직장 정보, 학교 주소를 물었습니다. 사기꾼은 한국경찰청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라며 영상통화를 유도했고 영상통화를 시작하니 한국경찰서 사무실과 경찰이 등장했습니다. 이 씨가 공개한 영상통화 화면 캡처 사진엔 경찰서 로고와 태극기가 세워진 배경을 뒤로한 남성이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20에서 30대로 보이는 남성은 경찰 복장을 하고 있어 진짜 경찰처럼 보였습니다. 이 남성은 본인을 서울경찰청에서 일하는 최정배라고 소개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과 뉴욕 총영사관은 사기꾼이 가짜 경찰서 스튜디오까지 차려 영상통화로 경찰 행세를 하는 사기 수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재외공간 직원 사칭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사기꾼들이 더 치밀한 위장 수법을 개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사기 행위를 겪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해당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며 전화를 끊고 한국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카카오톡 상담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오는 5월 리얼아이디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리얼아이디 목요일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마다 주 저녁의 면허 발급센터에서 약 4,500개의 신규 리얼아이디 및 면허 갱신 예약을 제공합니다. 연방정부가 오는 5월 7일부터 연방기관 출입과 국내선 항공편 이용 시 신분증으로 리얼아이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이 날짜 이후로 국내선 탑승 시에도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리얼아이디 발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추가 예약을 마련했습니다. 뉴저지주 주민들은 오는 14일부터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해 리얼아이디 목요일 추가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면허증 만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리얼아이디 업그레이드와 면허 갱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국은 또 4월 5일부터 토요일마다 모바일 유닛을 통해 리얼아이디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달 말부터 온라인으로 모바일 사이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리얼아이디 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는 차량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알몸의 여성이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이륙 직전에 항공기가 게이트로 다시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승무원과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비행기에 탑승한 여성 승객이 이륙 전에 소동을 벌였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모자부터 신발까지 옷을 다 벗은 이 여성은 비행기 앞으로 걸어가 내리게 해달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휴스턴의 하비 공항을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알몸의 여성은 위아래로 뛰거나 목청껏 비명을 질러댔고 통로를 오르내렸습니다. 또 조종석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그녀가 정신쇠약을 앓고 있는 게 분명했다며 제발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기만을 바랐다고 회상했습니다. 실제로 이 여성은 자신이 조울증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행히 항공기가 이륙하지 않고 다시 게이트로 돌아갔고 기내 스트립쇼도 끝이 났습니다. 승무원이 담요를 그녀에게 덮어주려 했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뛰쳐나갔습니다. 항공기는 이 사건으로 인해 1시간 늦게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휴스턴 경찰 대변인은 의학적 평가를 위해 기내 난동을 벌인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이 여성을 노출증 소란 등의 혐의로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재외동포청과 손잡고 재외동포 사회 보훈 문화 확산에 나섭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의정홀에서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한인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증진토록 한다는 게 양 기관의 구상입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보훈교육 지원, 글로벌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모두의 보훈 추진체계 구축 운영, 국외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 및 유산의 보존 활용, 국외 독립유공자 및 후손의 발굴, 예우 강화, 그리고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국내외 독립참전 등 관련 보훈 기념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외동포에게 접근성 높은 디지털 보훈 교재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보훈 교육을 지원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비확산 연구센터 소속 전문가들이 지난해 5에서 11월 촬영된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양 남부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가 조성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성사진상 지난해 여름 작업자들이 해당 지역의 계곡 쪽에 콘크리트를 깐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량급 발사 차량들의 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됩니다. 작업자들은 위에 잔디를 깔고 원형의 퍼팅 그린을 조성하거나 심지어 벙커를 만들어 골프장처럼 보이게 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계곡에서 관찰된 원형 콘크리트 바닥은 총 7개로 이 중 중앙에 위치한 2개의 대형 바닥은 발사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지난해 전철 안전 강화를 위한 5가지 계획을 시작한 이후 전철 범죄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경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뉴욕시 주요 교통 범죄는 286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405건 대비 29.4% 줄어든 수치입니다. 2019년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2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올해 첫 9주 동안 뉴욕시에서는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30년 만에 전철 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 범죄는 43건으로 전년 동기 42건 대비 1건 증가했습니다. 제너리버 MTA 회장은 더 많은 경찰이 투입되고 각종 조치가 시행됨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 도라빌 경찰국에 따르면 성추행 혐의로 지난 2월 11일 체포된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던 70대 한인 김모 씨가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 1일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역 언론인 11 얼라이브에 따르면 현재 최소 12명의 여성이 김 씨가 진료 중 부적절한 방법으로 환자를 터치하는 등 성추행 행동을 했다고 신고했으며 일부 혐의는 중범죄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디켈브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도라빌의 뷰포드 하이웨이 선상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첫 번째 체포 당시 10년 이상 치료를 받은 환자를 포함해 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몇 달 간격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월요일은 맑은 가운데 낮부터 기온이 올라갑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